2012년 4월 미국 알래스카 미들턴 섬의 바닷가. 바닷가를 산책하던 한 부부가 우연히 축구공 하나를 발견하였어요. 축구공에는 일본어로 오사베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문구와 무라카미 미사키군 힘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죠. 이 공이 작별 인사가 담긴 소중한 선물임을 알아챈 부부는 공의 주인을 찾아 나섰어요. 결국 부부는 이 축구공이 1년 전 일본 대지진 당시 발생한 쓰나미 때문에 떠밀려온 것임을 알았고 축구공의 주인도 찾게 되었는데요. 쓰나미에 휩쓸린 축구공은 대체 어떻게 알래스카까지 가게 된 걸까요? 바로 해류 때문입니다. 태평양을 흐르는 난류인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축구공이 태평양을 건너 알래스카까지 흘러간 것이죠.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에 접해 있기 때문에 해류의 영향을 받아요. 먼저 쿠로시오 해류의 일부가 우리나라 쪽으로 흘러와 황해와 동해로 흐르는데요. 이때 황해로 흐르는 해류를 황해난류, 동해로 흐르는 해류를 동해난류라고 하죠. 또 동해에는 북한한류가 남쪽으로 흐르고 있어 북한한류가 동해난류와 만나 조경수역이 형성돼요. 이렇게 우리나라에는 난류와 한류가 모두 흐르고 조경수역에서는 한류성 어종과 난류성 어종이 함께 모여들면서 좋은 어장이 형성돼요. 이번 시간에는 바닷물의 운동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바닷물의 운동 그러면 파도를 먼저 연상할 것 같은데요. 파도와 같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바닷물의 운동 말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아주 거대한 그런 흐름이 이 바닷물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해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주 거대한 바닷물의 움직임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거대한 흐름, 그리고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바닷물이 움직이고 있는 그러한 것을 해류라고 합니다. 바다의 흐를 류. 그래서 이 해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해류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이 해류가 우리 주변에서는 어떤 종류의 해류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빠뜨린 유리병이 이 해류를 따라서 멀리 이 부산 앞바다까지 이동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해류의 움직임, 이것을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1992년도 홍콩에서 태평양으로 지나갔던 그런 화물선이 있었습니다. 그 화물선이 폭풍우를 만나서 좌초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화물선에는 이렇게 오리 모양의 그 목욕용 장난감이 이 고무 오리 수만 개가 여기 실려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배가 좌초되는 사고에 의해서 이 고무 오리들이 바다에 빠지고 말았죠. 그런데 이렇게 바다에 빠진 오리들이 우리나라 부근에서 좌초된 이 배에서 빠진 이런 고무 오리들이 저 밑에 있는 호주, 그리고 인도네시아, 저 멀리 있는 아메리카, 그리고 알래스카까지 그런 등지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이 해류, 바다의 해류를 타고 먼 지역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불행하게도 우연찮게 벌어진 이 사고로 인해서 이러한 고무 오리들이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도 훨씬 먼 지역에서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 해류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이처럼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에 빠진 고무 오리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흐른 뒤에 예상치 못한 아주 굉장히 멀리 떨어진 아주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되기도 하고요. 또 유리병 안에 편지를 넣고 바다에 띄우면 또 멀리 떨어진 다른 나라에 도착하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무오리 또는 바다에 빠진 그런 유리병 또 다른 물건들, 이런 것들은 스스로 움직일 수 없지만 이러한 거대한 바닷물의 흐름, 이 해수의 흐름을 타고 예상하지 못한 아주 먼 곳까지 이동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닷물은요, 해수는 강물처럼 일정한 방향으로 계속해서 흐르게 되는데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또는 특정한 방향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
흐름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것을 해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 해류이고요. 이 사진은 미국 항공우주국 우주비행센터에서 위성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실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해류이지만 그것을 시각화해가지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시각화 모습을 우리나라 주변에 흐르고 있는 해수의 흐름, 즉 해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껍게 나타난 이 지역들은 해류의 세기가 굉장히 센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거대한 그 바닷물의 움직임이 전 지구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해수에서 이렇게 일정한 방향, 이 일정한 방향이 매우 중요하고요. 방향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 정해져 있으면 그 방향으로 향한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한 단어가 요거입니다. 지속적으로. 일시적으로 생겼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이 해수의 움직임은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흐름을 우리가 해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해류의 가장 주 원인이 되는 것이 바람인데요. 이 바람의 흐름과 해류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동네에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바람의 방향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요. 계속 수시로 바뀌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이 바람의 흐름이라든가 아니면 이 해수의 흐름, 즉 해류를 얘기할 때는 굉장히 큰 지역,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굉장히 큰 지역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그런 전 지구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거대한 바닷물의 흐름, 해수의 흐름, 그 해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아주 지속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이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는데요. 해류는 종류가 있습니다. 해류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해류의 종류에는 저위도 지역, 즉 적도 부근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그런 따뜻한 해류가 있고요. 아무래도 저위도 지역에 있어서 출발하는 그런 해류이다 보니까 그 바닷물은 따뜻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한 해류를 따뜻할 난, 그래서 난류라고 하는 용어로 사용하고요. 반대로 고위도 쪽에서 극지방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그런 해류가 있는데 이 고위도 지역에서 출발한 해류이기 때문에 비교적 찬 해류입니다. 차가운 해류일 수밖에 없겠죠. 바닷물이 찰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본다면 여기가 적도 부근, 여기가 극지방이라면 적도에서 저위도 부근에서 고위도 쪽으로 흐르는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요. 또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비교적 찬 해류를 한류라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그런 용어들도 굉장히 낯설고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 용어이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는데 용어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또 하면서 오면 이 교과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류, 거대한 바닷물의 흐름, 운동을 얘기하고요. 이 해류는 특징이 일정한 방향으로 그리고 지속적인 바닷물의 흐름이다. 그것을 해류라고 하고 해류는 다시 난류와 한류로 나눠지는데 그 난류와 한류를 나눠지는 기준이 뭐냐? 방향입니다. 저위도에서 즉 적도 부근에서 극지방으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난류라고 하고요. 반대로 고위도에서 저위도 쪽으로 흐르는 비교적 찬 바닷물의 흐름, 그러한 해류를 한류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하고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해류는 일정한 방향으로 나타나는 지속적인 해류의 흐름을 이야기하고요. 이 해류가 발생하는 원인, 무엇이냐면 지속적으로 부는 바람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지역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바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런 바람을 얘기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해수의 종류에는 난류와 한류가 있는데 이것을 나누는 기준은 어디에서 어디로 흐르는지 이것이 먼저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난류는 적도 지역, 즉 저위도 지방에서 고위도 쪽으로의 흐름을 난류라고 하고요. 아무래도 적도 부근에서 시작한 그런 해류이다 보니까 바닷물이다 보니까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여기서 수온은 상대적 개념입니다. 그리고 염분, 바닷물 속에 녹아있는 여러 가지 염류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 염분 정도가 더 많이
녹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염분은 한마디로 이제 소금으로 생각한다면 소금이 여러분들 뜨거운 물에 잘 녹습니까? 차가운 물에 잘 녹습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따뜻한 물에 더 잘 녹기 때문에 더 많이 녹아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해류의 종류는 한류가 있다고 얘기했고요. 이 한류는 바로 고위도, 극지방에서 저위도 쪽으로의 해수의 흐름을 한류라고 하고, 고위도 즉 극지방에서 출발한 바닷물이기 때문에 차가울 수밖에 없겠죠. 태양곡사 에너지를 적게 받으니까 극지방의 바닷물은 차가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온은 상대적으로 낮다,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고요. 반대로 염분은 난류보다는 덜 녹아있다, 이렇게 상대적으로 한류와 난류의 특징을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해류, 그리고 이 해류의 의미를 알았고, 이 해류는 크게 난류와 한류로 나눠진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은 우리나라 지역, 우리나라 주변에서 흐르고 있는 이 해수는 그럼 과연 어떤 해류들이 흐르고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교과서 255쪽에 보면 우리나라 주변 해류라고 하는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가 이제 한반도가 되겠고 우리나라가 되겠고요. 이쪽이 일본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중국이 되겠죠. 이쪽이 이제 태평양이 되겠고요. 보는 바와 같이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요 선은 따뜻하다, 뜨겁다, 그래서 난류를 뜻하고요. 저기 위에 보이는 이렇게 파란색 선은 이것은 차가운 해류, 즉 한류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 적도에서 출발한 거대한 난류가 있는데, 그 난류 중에 하나가 쿠로시오 해류가 있습니다. 즉 적도에서 출발한 거대한 난류가 있는데, 이것이 바람을 타고 이렇게 휘어집니다. 휘어지는데 그 중에서 거대한 흐름 하나가, 해류의 흐름이 일본 쪽 열도를 향하게 되는데, 그 일본 쪽을 향하는 거대한 난류의 이름이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원래는 쿠로시오 난류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명칭을 쿠로시오 해류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도 그냥 그렇게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적도에서 출발한 거대한 난류의 흐름이 한국과 일본 요 분기점에서 하나의 거대한 흐름이 쿠로시오 해류라고 하는 것으로 형성이 되어지고요.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쿠로시오 해류입니다. 이 쿠로시오 해류 중에서 우리나라 쪽으로 또 가지를 하나 치게 되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쪽으로 가지를 친 요 흐름, 그래서 이것이 우리나라의 동쪽으로도 흘러 들어가고요. 또 우리나라의 서쪽 황해 쪽으로도 흘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들,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서 기인한 것이냐면 쿠로시오 해류에서 파생된, 거기서 기인된 그런 난류입니다. 그래서 동쪽으로 흘러간 요 난류를 동안해류라고 하고요. 동안난류라고 하고요. 또 서쪽으로 흘러 들어간 그러한 난류를 황해난류라고 합니다. 황해난류이든 동안난류이든 모두가 이 쿠로시오 해류에서 빠져나온, 거기서 시작된, 거기서 가지치기한 그러한 해류인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이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해류는 바로 쿠로시오 해류의 이름, 그리고 동안난류, 황해난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의 해류가 있는데요. 보니까 요 파란색 선이 있죠. 이것은 방향이 고위도에서 지금 저위도 쪽으로 내려오고 있는데, 그것이 앞에서 배운 것처럼 차가울 한, 그래서 한류라고 우리가 배웠죠. 이렇게 북쪽에서 내려오고 있는 요 한류가 요 북한 지역을 타고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내려오는데, 이러한 해류의 이름을 북한 한류라고 합니다. 차가운 온도를 띠고 있는 이 북한 한류와 또 요 쿠로시오 해류에서 파생된 요 동안 난류, 따뜻한 요 바닷물이 우리나라 동해안 어떤 지역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이러한 지역을 특별히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이제 전체적으로 살펴봤으니까 하나하나 동안 난류의 특성, 황해 난류의 특성, 그리고 요 조경수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고 있는 해류는 총 3가지가 되겠는데요. 황해를 흐르는 난류를 황해난류라고 하고요. 동쪽으로 흘러 들어간 요 난류를 동해난류가 아니고 특별히 동한난류라고 했다는 거, 이것을 여러분들이 헷갈리면 안 되겠습니다. 서쪽으로 흘러 들어간 난류를 황해난류,
동쪽으로 흘러 들어간 해수를 동해난류가 아니고 동한난류라고 하는 거 또 한번 강조합니다. 이렇게 난류는, 즉 저희도에서 출발한 난류는 황해난류와 동한난류가 우리나라 주변에서 흐르고 있는 해류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한류가 있다고 얘기했죠. 한류는 저 북쪽에서 출발한 이 차가운 기운의 이 해류가 북한을 거쳐서 우리나라 동해 쪽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이 동해 쪽으로 흐르는 이런 한류를 북한 한류라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고 있는 해류 중에서 이 난류, 황해난류와 동한난류는 무엇이 기원이냐면 바로 일본 쪽을 거쳐서 들어오는 요 쿠로시오 해류가 이 우리나라 난류의 기원인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쿠로시오 해류가 일본을 거쳐서 나가는데 우리나라 쪽으로는 동해 쪽으로 또 서해 쪽으로 또 가지치기를 한다. 그래서 황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난류를 황해난류, 동쪽으로 동해바다 쪽으로 흐르는 그런 난류를 동한난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나라 동쪽에 차가운 해류인 북한난류와 또 따뜻한 해류인 동한난류가 요 동해안 지역에서 만나게 되는데, 이 만나게 되는 요 바다의 특정한 지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이 조경수역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해역, 그걸 조경수역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조자는 바닷물조입니다. 바닷물조. 그 다음에 여기가 경이 경계경. 그러니까 두 개의 바닷물이 만나는 경계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영역을 조경수역이라고 합니다. 이 조경수역의 특징은 많은 종류의 물고기들이 다량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먹이가 풍부하고요. 먹이가 풍부하다는 얘기는 또 반대로 많은 물고기들이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어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동해안 쪽에서 많은 종류의 생선이 잡히는 것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종종 또 볼 수도 있죠. 자, 우리나라 동해에는 동한난류, 이렇게 동한난류와 쪽에서 타고 내려오는 요 북한 한류, 즉 난류와 한류가 만나서 형성되어지는 이 조경수역이 형성되어지는데, 이 조경수역의 특징은 바로 좋은 황금 어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고로 요 조경수역은 어떤 특정한 동해 바다에 계속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계절에 따라서 요 조경수역이 남쪽으로 이동하기도 하고 또 북쪽으로 조금 더 위로 북상하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처럼 한여름에는 아무래도 기온이 높다 보니까 난류의 세기가 좀 더 강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요 조경수역의 위치가 조금 더 북쪽으로 북상하게 되고, 반대로 겨울에는 차가운 바닷물의 이 세기가 더 세다 보니까 북한 한류가 좀 더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해류가 만나는 지역인 이 조경수역의 위치가 남쪽으로 조금 남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우리나라 주변에는 난류도 있고 한류도 있는데, 특히 동쪽에서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고위도 쪽에서 내려오는 북한 한류와 또 저위도 쪽에서 출발한 쿠로시오 해류가 우리나라 쪽으로 가지를 치면서 동해 쪽으로 돌을 밀고 들어오는 이 동한난류가 동해바다에서 만나면서 조경수역이라고 하는 지역이 형성된다. 이것의 특징은 많은 종류의 이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황금 어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요 거대한 선이 두껍고 진하게 표시되어 있는 요 빨간색 요 흐름이 바로 쿠로시오 해류이고요. 이 쿠로시오 해류가 적도에서 출발해서 우리나라 쪽으로 향해 들어오면서 거대한 물줄기는 바닷물이 흐르면 대부분 일본 쪽을 거쳐서 나가는데, 그 중에 또 한 줄기가 우리나라 쪽으로 들어온다. 그래서 다시 동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게 있고 서쪽 황해 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해류가 있다. 요 이름은 서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난류를 황해난류고요. 동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해류를 동한난류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흐름은 저 극지방에서 내려오는 한류가 있는데, 이 북쪽 지역을 타고 내려오는 요 한류의 이름은 바로
북한 해류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주변에는 이렇게 황해난류, 동안난류, 북한난류 이 세 가지의 해류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북한 해류와 동안난류가 만나는 요 중간 지점이 있는데 요 지역을 특별히 조경수역이라고 한다. 자, 필기하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조경수역이라고 하고요. 조경수역은 이렇게 북한 한류와 동안난류가 형성된다. 한류성 어종, 난류성 어종이 함께 분포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 다양한 종류의 황금어장, 좋은 어장이 형성되어진다. 그 이유는 물고기들이 먹을 그런 플랑크톤이 풍부해지는 이유도 있고요. 또 플랑크톤이 풍부해지려면 플랑크톤이 섭취해야 될 그런 좋은 영양염류들, 바닷물에 녹아있는 그런 다양한 물질 중에서 플랑크톤이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영양염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고기들이 모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풍성한 그런 어장이 형성되어진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여름에는 난류 기운이 더 세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겨울 쪽에는 아무래도 찬 바다의 기운이 세기 때문에 한류의 영향이 더 세기 때문에 남쪽으로 살짝 이동하는 그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도에서 잠깐 본다면 여름에는 난류, 따뜻한 해류가 더 세기 때문에 위쪽으로 조금 더 이동하게 되고요. 겨울에는 북한 한류, 차가운 해류가 더 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긋는 요 펜의 속도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입으로 소리 내어서 읽으면서 정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합니다. 스스로 확인하기. 자, 1번 저희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저희도에서 고위도니까 난류가 되겠고요. 2번 동해를 흐르는 해류에는 어떤 해류가 흐른다고 그랬죠? 자, 북한 한류, 차가운 한류, 그 다음에 동안 난류가 있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우리나라 동해에서 북한 한류가 강하게 흐르면 조경수역의 위치는 어떻게 달라질지 설명해보자. 아까 얘기했죠? 북한 한류가 강해지면, 세력이 강해지면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동안 난류와 북한 한류가 만나서 형성되는 이 조경수역의 위치는 좀 더 남쪽에서 좀 더 남쪽으로 이동을 해서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문제 풀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방향으로 지속적인 해수의 흐름을 해류라고 하고요. 이는 일시적인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움직이는데 발생 원인은 거대한
바람에 의해서 발생한다. 2번 해류의 구분에 관한 설명이다. 알맞은 거. 자, 한류는 차가운 바닷물의 흐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차가워야 되니까 출발이 고위도에서 저위도로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온도는 비교적 차가운 해류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난류는 반대.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흐르는 비교적 따뜻한 해류이다.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동그라미. 자, 1번 해류는 주변 지역의 기온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겠죠, 당연히. 자, 2번 해류는 계절에 따라 방향이 계속 달라지지 않고요. 3번 난류가 강하게 흐르는 지역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높다. 그렇겠죠. 아무래도 난류는 뜨거운 따뜻한 해류의 흐름이니까요. 바다의 흐름이니까 상대적으로 높게 되겠죠. 자, AD의 이름을 쓰시오. AD, A, B, C, D. 자, AD는 크게 여기서 보니까 쿠로시오 해류고요. A는 황해 난류, C는 동한 난류, B는 북한 한류. 자, 난류와 한류를 구분했고요. 6번. 우리나라 주변 해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X. 북한 한류와 동한 한류가 만나서 조경수역을 형성한다. 동그라미. 우리나라 주변을 흐르는 한류의 근원은 쿠로시오 해류이다. 쿠로시오 해류는 한류의 근원이 아니고 난류의 근원이 되겠죠. 난류. 이거는 X가 됩니다.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동해에 형성되는 조경수역은 위치가 변하지 않고 고정되어 있다. 변하죠. 왜냐하면 겨울철에는 북한 한류가 더 세고요. 그래서 좀 더 남쪽으로 내려오고요. 보통 한여름에는 조경수역이 난류의 영향이 더 세기 때문에 약간 북쪽으로 이동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OXX. 자, 여기까지 오늘 문제로 확인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아침과 저녁마다 바뀌는 또 거대한 바닷물의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 필기한 것도 EBS 요 밑에 선생님이 줄쳐놓은 주소에다가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